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 통계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로 갈 건지 그리스로 갈 건지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용진 선생님 586 운동권을 지금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나용진 선생님 말씀이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처음 머리 회로가 데이터는 원래 굉장히 중요한 규범이 뭐냐면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끔 한다거든요. 데이터가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해석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정책 서클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말 못하게 재갈을 물려버리고 자기네가 그냥 자기 말을 한 거잖아요. 이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부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통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이 통계에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나라들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리스. 이게 뭐냐면 다 통계 조작한 나라로 유명하죠. 저거 한번 들어보셨죠? 그리스가 왜 장부 조작해갖고 EU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뽀록 나가지고 이제 금융위기까지 갔습니다. 돈 왕창 쓰면서도 EU 가입하려고 장부 조작해가지고. 근데 그건 이제 국가 채무 이런 장부를 조작한 건데,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아주 전통적인 통계 조작국입니다. 그렇게 통계를 조작하는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후진국의 아주 대명사 같은 나라입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50년대, 60년대 굉장히 잘 살았죠.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앉은 거죠. 베네수엘라도 2000년대 시작될 때 엄청 잘 살았죠. 석유 때문에. 근데 이게 누구죠? 마두로 앞에 차베스, 그죠? 차베스, 마두로 이 두 지도자를 지나면서 지금 수백만 명이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도망을 갔고, 다른 나라로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나라를 도망갔고. 왜냐? 먹을 게 없으니까. 국민들이 막 쓰레기통 뒤지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참 가슴 아픕니다. 이 지도자가 엉망이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에요. 통계하면 요즘에는 이 나라가 떠오릅니다. 베네수엘라. 이게 뭐냐? 마두로가 제대로 나라 경제를 운영을 안 하고 돈만 엄청 푸니까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제대로 생산을 늘리고, 물품이 없는데 돈만 푸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물품을 잘 생산하기 위한 일을 고민한 게 아니라 무장 군인들을 슈퍼마켓에다 보내가지고 가격표를 바꿨어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가격표를 군인들로 하여금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물가가 오르지 못하게 가격을 강제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를 만지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마두로의 이 무장 군인들을 갖다 슈퍼마켓에다가 보내가지고 가격표 다시 달게 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정책입니다. 근데 이 핵심은 똑같은 거죠.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 현상을 제대로 파악해야지 정책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면 더더욱이나 지금 나타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책에 뭐가 문제인지를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라는 거는 이런 건 것 같아요. 통계는 지도 안에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위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지도상에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 위치를 알아야 우리 목표는 저긴데 우리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지 그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정책을 계속 써야 될지 아니면 정책을 수정해야 될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한테는 통계가 너무 중요한 등대고 나침판이고 지도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머리가 딴 데 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김현미 장관 같은 사람은 장관이 되자마자 국토부 공무원들이 준비하지도 않은 어디 이상한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장관 첫 일성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때 이제 공급이 좀 모질한 부족해지기 시작한 그때였는데 이 김현미 장관의 일성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공급 문제 없다. 지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는 다 투기꾼 때문이다. 라고 장관 첫 일성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게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도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도상에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부동산 정책을 27번 발표했잖아요. 부동산 정책을 27번, 28번 발표하면서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목표로부터 더 멀어지면 정책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책을 수정하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기 그냥 머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급에 문제 없으며 투기꾼 때문이기 때문에 세금만 올리면 다 된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만 올리면 된다라는 목표를 아예 이 사람은 자기가 국토부 장관 되기 전부터 아마 그런 목표를 정해놨던 것 같아요. 아니 세력 전체가 그런 거죠. 장하성 씨, 김수현 씨, 김현미 씨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가 어떻게 나오든 그거로부터 배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기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만질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국민을 속이겠다라는 게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자기 정책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들키기 싫었던 거고 그걸 고치기 싫었던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책을 데이터 기반으로 실증 기반으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서 계속 고쳐간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고 안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기 싫을 때는 오로지 통계를 조작하는 일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게 놀란 게 아니라 왜냐하면 통계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동안 통계 조작의 정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놀란 건 그 점이 아니고 이번 감사원 발표에서 굉장히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생생한 증언들이 나왔지? 아무리 카카오톡이 발전한 나라지만 그랬거든요. 그 궁금증이 풀린 거죠. 오늘 아침 신문에서. 그거 좀 찬찬히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놀랐던 시점이 이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1% 올랐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미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어떻게 11%밖에 안 올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제 굉장히 놀랬던 거죠. 저 사람은 무슨 통계를 보고 있냐 했더니 이제 감정원 통계를 보고 있다. 근데 보시면 KB하고 이제 감정원 이게 부동산원입니다. 감정원이 바뀌어서 부동산원이 됐는데 KB는 이렇게 막 등락이 심하잖아요. 빨간 건.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원은 이렇죠.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그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가격이 더 올랐다. 가격이 더 올랐다 이럴 때는 이걸 막 눌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법 이후에 전세가격이 엄청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은 전세값 안 오른 것처럼 이렇게 눌러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값이랑 그 정부 정책이 잘못돼갖고 계속 뛰고 임대차법 때문에 또 전세값 엄청 오르고 국민들은 느끼는데 통계는 이 사람들이 뒤에서 만졌으니까 통계는 거기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기는 거죠. 통계상으로 별 문제 없다. 그러니까 정책을 안 고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범죄는 정책을 수정하기 싫으니까 국민들의 삶보다 자기들 머릿속에 그 도구마가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문재인 정부 동안의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몽땅, 모조리,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고용통계, 통계청장,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일자리 수석이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 경제수석했던 홍장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이호승 이분은 저 경제 관료죠. 경제 관료인데 나머지 분들은 다 모두 다 어공이에요. 그리고 어공일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은 다 같은 학교 같은 과 출신입니다. 같은 학교 같은 과 출신일 뿐만 아니라 학교 다닐 때부터도 같은 서클 안에서 계속 같이 같은 그 학문을,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게 이제 입장이죠. 막스 경제학. 그 안에서 같이 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 굉장히 공통의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공통의 믿음이 있는 거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하고 잘 작동하지 않으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거죠. 이 감사원 발표를 보면 청와대에서 국토부에서 부동산원으로 이렇게 통계 수치를 위에서부터 지금 회의와 압박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 보고를 요구하고 이런 거부터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인데다가 수치를 하향 조정시켜 두 가지죠. 지금 두 가지입니다. 사전 보고를 불법적으로 요구했다. 그 다음에 그 수치를 하향 조정하려는 압박을, 그러니까 수치 고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의 위반이죠. 법의 위반인데 보세요. 이 김현미라는 사람이 통계법을 고쳤대요. 지가 2013년에. 그때 왜 그랬냐면 이명박 정부 때 진위 개수가 나왔는데 선거 때문에 나쁜 결과를 발표 안 하고 뭉갰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발표 안 하고 뭉개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정부 관료들이 미리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미리 보면 안 된다. 근데 예를 들면 미리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죠. 통계 발표 전 비밀 유지.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뭐냐면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법에 안 들어있어도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법의 특이한 점은 통계 공표 전 비밀 유지 항목을 아주 명시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위에서 청와대에서 통계 좀 갖고 와봐. 이게 불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래는 통계청 자료가 대상이었는데 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게 통계 작성 기관으로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통계뿐만이 아니라 국가통계뿐만 아니라 부동산원처럼 정책에 널리 쓰이는 부동산원 통계도 이 법의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김현미 이 사람은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해서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 행위자가 된 거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22명이 모두 다 정책실장.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감사원이 이거를 부풀렸을 가능성은 뭐 전혀 없진 않다. 왜냐?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세 가지, 고용지표, 분배지표, 부동산지표 다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계속 감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야당이 감사원 감사를 계속 의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감사원이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 정부 때 감사원의 태도하고 지금 태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발표된 감사원 발표 중에 얼마만큼이 정말로 나중에 범죄로 나타날지는 검찰 수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부풀려졌을 수는 있을더라도 지금 보면 너무 명확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걸 들여다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통계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에서는 통계청장 불러다가 추궁하는 게 완전 일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우기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이 여당이니까. 그거 믿고 버틴 거예요. 감사원도 별로 움직임이 없고. 근데 지금 보면 그때 있었던 자료들을 감사원은 다 모아놓고 있었던 것이고, 그때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을 이번에 다 활용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권 바뀌기를 기다린 거죠. 감사원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세 가지가 사실 다죠.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하고 부동산 때문에 망한 거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얘기죠.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현실을 더 적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전임 정부의 노력이 대체 왜 조작이고 왜곡입니까? 대체 왜라니. 법을 좀 보고 얘기하시라고요. 불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시라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자기네 정부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자백이죠, 자백.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미리 보면 안 된다에 걸리는 부분이고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발표하면 통계청장도 그 전날 12시 이전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통계청장도 그 전에 보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만지는 실무자들이 딱 결과를 내면 그걸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통계청장도 그 전날 12시 전에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여자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건데, 그 수치를 고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죠? 근데 보시면 너무 생생해요. 저는 이번에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저는 이 통계 조작이고 이런 건 너무 뻔하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러고 보세요.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어. 이게 이제 국토부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생생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원에서 이거를 수정했다. 이게 서울은 보합이고 강남 4구는 상승인데 전혀 거짓말을 쓴 거죠. 서울 하락, 강남 4구 보합. 이렇게 완전히 그냥 내용을 갖다 확 바꿔버린 거죠. 보세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난주 아래로 만들어라. 이거는 수치를 바꾸라고 압력 넣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국토부가 전주 수준에라도 맞춰주세요. 그랬더니 부동산원이 지난주의 수준에 맞춰서 바꿨고, 대통령 비서실이 국토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국토부가 윗분들 효과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분위기 나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를 막 만졌다는 거죠. 너무나 빼박이에요, 빼박.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남아 있었을까? 그 공무원들이 카톡 같은 거를 다 지웠을 텐데, 정권 바뀌면.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처구니가 없더라. 이거 보세요. 이게 오늘 조선일보 단독입니다. 부동산원에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거를 제보를 했대요. 수천 쪽 분량으로 기록을 다 남겨가지고, 이게 뭐냐면 장하성 실장이 초대 정책실장이잖아요. 근데 장하성 실장 때문에 조사를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거를 주 2번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추세를 그냥 끈질기게 보면 되는 거지. 이걸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걸 2번 하고,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어차피 정확한 조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샘플링을 하는데, 샘플링도 막 뭐 설계를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중개사들한테 설문을 하는 거라서 이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 여론조사하는 것도 비슷하죠.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하고 왜 차이가 나냐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근데 이 장하성이라는 사람은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아주 무리를 시킨 거예요. 아주 무리를 시키니까 부동산원 직원들이, 아니 일이 많아진 것도 힘들지만 보세요. 가격이 올라간 이유를 대라. 이거를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지들이 알아야지. 똑바로 된 통계를 갖다 주면 정책을 만든 인간들이 이거를 보고, 이 정책에 뭐가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지 자기들이 고민해야지, 조사원들한테 이유를 대라 그러면 조사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조사원들한테 숫자를 낮춰서 쓰라는 얘기죠.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국토부로 호출돼서 소명을 해. 조사원이 무슨 소명을 해요. 그러니까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면 알아서, 조사원들에게 알아서 이 숫자 이상으로 나오지 말게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게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다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임의로 깎은 가격을, 입력 자체를, 이거야말로 정말 제가 듣도 보도 못한 통계 조작입니다. 왜냐하면 조사한 숫자를 나중에 위에서 살짝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했는데 이건 더 고단수죠. 아예 조사 과정에서부터 입력 자체를 더 엉터리로 하라고 시킨 거죠.
이런 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사원들이라는 건 다 아르바이트들이거든요. 일용직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숫자를 갖다가 그 낮게 입력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조직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참다 못한 부동산원 노조가 2019년에 경찰에다가 청와대하고 국토부 외압을 제보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해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전달이 됐는데, 그래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청와대 그 국토 비서관실에다가 국토부에 대해서 이렇게 고자질을 했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직접 전화하지 말라고 통보했는데, 문제는 뭐냐, 부동산원 노조가 아무리 제보를 해도 이게 다 그 밥의 그나물들이잖아요. 그 밥의 그나물들이라서 누구를 뭐 처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티나게 하지 말라, 이 정도죠. 지금 너무 티나게 하지 마라. 근데 그 뒤로도 똑같이 한 거죠. 왜냐하면 정책 효과는 더 나빠지고 국민 감정은 더 나빠지니까, 이 사람이 초대 정책실장인데 정책실장 4명이 지금 다 똑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라고 지금 문정부 인사들이 얘기한 게 하나도 들어먹지 않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거예요. 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가 문정부 기간에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하면서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없다 그랬는데, 저 보고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저 서클에 그냥 내부인이 만든 보고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얘기하려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럴 때 보면 약간 바보인 척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저분이 임기 중에도 그런 느낌을 가끔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 반응을 보면 일부러 못 알아들은 척하나 이런 느낌? 아까 그 민주당 대변인도 그 여자분도 원래 교수했던 분이에요. 근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한 것이 왜 조작이냐? 위법이라니까. 아니, 노력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력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이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전 세계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규범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고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인의 정책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필요시 수정해 간다, 개선한다, 이거잖아요. 이게 전 세계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일정 기간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은 거기서 멀리 떨어진 분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오게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정책을 썼는데 그것도 얼토당토 안 해요. 얼토당토 안 하면은 국민들한테 우린 이런 걸 목표로 하는데 지금 잘 워킹을 안 해서 이걸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이분들은 뭐를 했냐면 통계를 비틀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검찰 조사를 보면 지금 통계법 위반의 그것을 아마 주로 다 잡아낼 겁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거는, 검찰 조사를 보면 저 22명 중에 저는 전부가 다 죄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감사원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고 검찰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 중에서 어느 정도는 재량의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도 이 지금 나온 얘기만으로도 저게 위법이든 어떤 회색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의적으로 너무 형편없었다. 너무 형편없었다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정책을 국민들의 삶을 반영해서 수정할 의도가 1도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저분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방향을 계속 고수하는 것만이 목표였던 거죠. 그러니 지도를 조작한 거잖아요. 지도에 우리 위치가 여기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아예 그냥 조작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계속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정도로 지금 떨어진 거죠. 우리 같이 잘 사는 나라가.
근데 제가 아까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는 저 때 그 금융위기 때 저게 뽀록이 난 다음에 그 장부 조작한 게 뽀록이 난 다음에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했죠. 개망신을 당했는데 그래도 그리스는 그 뒤로 심기일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그 뒤로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지금 경제도 좋아졌고 이런 그 장부 조작 이런 것도 지금은 의심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의 길로 갈 것이냐, 이 그리스의 길로 갈 것이냐,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 검찰 조사까지 딱 끝난 다음에 결과를 놓고 정확하게 뭐를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힌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규범을 줘야죠.